얘들아, 우리 애들 다 어디 가니?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일찍 자. 좋은 꿈 꿨으면 좋겠다. 추석에 또 만나.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명절. 명절은 예로부터 해마다 기념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우리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의 풍경과 풍속을 살펴봅니다. 잠깐만. 왜 지금 맨날 순서를 거꾸로 봐? 아침에 책을 잘못 봐서 그런 것 같은 뭐 25, 26, 27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냐 우리 은지 왔구나. 은지네 가족이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팔을 활짝 벌려 맞아주어요. 내일이 추석이에요. 모두들 추석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아빠는 병풍을 꺼내 훌훌 먼지를 털고요. 할아버지는 반질반질 그릇을 닦아요. 은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먼지를 톡톡, 그릇을 문질문질. 그러다 댕그랑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깜짝 놀란 은지를 보고 할아버지가 허허 웃어요. 은지야, 괜찮다. 하나도 안 깨졌네. 전 부치는 소리에 침이 꼴깍 넘어가요. 호박전이랑 고추전이랑 동그랑땡에 녹두전까지. 녹두전이란 게 있어? 그럼 녹두로 만든 전이지. 녹두니까 정말? 콩. 고추전이란 게 있어? 음, 김치전을 했는데. 저기 아기 있다 보니까. 아까는 못 봤는데. 혹시 아기가 쪼가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추석 기분이 물씬 나요. 은지, 나물 맛 좀 볼래? 할머니가 감 묻힌 삼색 나물을 은지 입에 쏙 넣어주었어요. 아, 맛있다. 오물오물 은지의 작은 입도 아주 바빠요. 식구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조물조물 송편을 빚어요. 은지도 조그만 손으로 만지작 토끼 송편을 만들었어요. 깨랑 콩, 밤 같은 맛난 소도 잔뜩 넣었지요. 할머니가 다 빚은 송편을 쪄왔어요. 뚜껑을 여니 더운 김이 후. 솔잎 위의 송편들이 먹음직스레 익었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커다란 달이 떴어요. 은지야, 저 달 좀 봐라. 할머니가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옛날에는 저 달에 옥토끼가 산다고 믿었단다. 정말요? 은지는 옥토끼를 상상하며 물끄러미 달을 바라보았어요. 추석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너는? 안녕, 나야, 옥토끼. 네가 날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왔지. 옥토끼가 은지를 보며 싱긋 웃었어요. 우와, 진짜 옥토끼야? 그런데 너 일어나야 하지 않아? 곧 차례 지낼 시간이잖아. 아, 맞다. 은지는 서둘러 한복을 입었어요. 팔랑팔랑 분홍 치마에 색동 저고리가 고와요. 옥토끼는 은지 머리에 쫑쫑 따 댕기를 들여주었어요. 다 됐다. 어서 나가봐. 우리 은지 참 예쁘네. 어른들의 칭찬에 은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자, 이제 차례 지내자.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올 한해도 잘 보살펴 주시고 감사하다고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가족들 모두 차례상 앞에 서서 절을 해요. 은지도 힐끔힐끔 아빠를 보며 따라했어요.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성묘를 가요. 잠깐만요. 옥토끼가 어디 갔지? 은지야, 뭐하니? 어서 가자. 은지는 아쉬워하며 집을 나섰어요. 산소에 도착하자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은지네 식구들은 산소를 향해 절을 하고 정성껏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할아버지, 왜 자꾸 절을 해요? 은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야 감사해서지. 올가을엔 곡식도 과일도 아주 잘 익었어. 풍성한 추석을 보내게 됐으니 참 감사하지. 그래서 보살펴준 조상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산소도 깔끔하게 손질하는 거야. 아빠랑 어른들은 산소 주변에 돋아난 잡초를 뽑았어요. 은지는 잘 익은 밤송이를 주우며 놀았지요. 이야, 밤송이 참 크다. 목토끼의 목소리예요. 너 어디 갔었어? 아까 찾았는데. 집에 가다가 너한테 인사하려고 다시 왔지. 나는 이제 달나라로 돌아가야 해. 목토끼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오늘 밤 달님에게 소원 비는 거 잊지 마. 추석 보름달은 소원을 들어주거든. 응, 응. 은지는 못내 서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둑어둑 해가 졌어요. 은지는 가족들과 함께 달맞이에 나섰어요. 마을 언덕 위에 올라가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보름달이 두둥실 떴어요. 할머니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은지도 두 손을 모아 꼭 소원을 빌었지요. 우리 내년 추석에 또 만나자. 옥토끼야, 듣고 있지? 명절이다, 명절. 명절은 해마다 지켜 기념하거나 즐기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과 명절 풍속을 알아보아요. 설날, 음력 1월 1일. 설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새해를 맞아 풍년과 행운을 빌며 조상께 차례를 지내요. 무더름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도 먹지요. 윷놀이와 널뛰기, 연날리기 같은 놀이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아침에는 부럼을 깨물고 저녁에 보름달이 뜨면 소원을 빌어요. 솔가지나 지프로 만든 달집을 태워 환하게 밝히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대보름 전날 쥐불놀이를 하다가 논밭에 불을 놓았어요. 그러면 잡초와 해충이 없어지고 남은 재는 거름이 되지요. 단오, 음력 5월 5일. 단오는 고된 모내기를 끝내고 잠시 쉬어가는 날이에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날이기도 하지요. 여자들은 하늘 높이 그네를 띄고 남자들은 힘을 겨루는 씨름을 하며 놀았어요. 추석, 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을거지를 축하하는 명절이에요.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하지요.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며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해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강강술래를 하며 놀아요. 강강술래 노래하며 놀자. 동지, 양력 12월 21일에서 23일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 팥죽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팥죽에는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나이 수만큼 넣어 먹었어요. 새알심 7개 주세요. 콩콩 사회 놀이터. 오늘은 무슨 날? 해마다 지키며 기념하는 날인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아래의 음식을 보고 어떤 명절에 먹는 음식인지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설날, 음력 1월 1일,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명절.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에 보름달이 뜨는 날. 동짓날, 양력 12월 21일에서 23일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추석, 음력 8월 15일, 1년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수확하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 단오, 음력 5월 5일,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노는 날. 콩콩 사회 놀이터. 한복을 입어요. 한복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이에요. 주로 명절에 입지요. 스티커를 붙여 한복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입혀주세요. 1. 여자에게는 치마를, 남자에게는 바지를 입혀주세요. 2. 저고리 배자를 순서대로 입혀요. 3. 여자는 배씨 댕기와 놀이개를, 남자는 복주머니를 달아 꾸며주세요. 궁궐에 왔어요.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우리 궁궐. 옛날 조상의 왕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돌보던 궁궐을 둘러보며 궁궐에 깃들어 있는 우리 전통 문화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꼭꼭 숨어라.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10가지 숫자를 센 만수가 돌아서는데 으앗! 웬 아저씨와 떡 마주쳤지요. 아저씨는 만수를 가로막고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숨바꼭질하는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이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다.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돌아가거라. 만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뭐라고? 감히 궁궐에서 뛰어놀다니. 빨리 찾아봐야겠다. 따라오너라. 수문장 아저씨는 황급히 성문을 열었어요. 바삐 걸음을 옮기던 아저씨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꼬마야, 너는 이름이 뭐냐? 만수요. 그런데 아저씨, 궁궐은 어디 있어요? 문을 벌써 2개나 지난 만수가 3번째 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허허, 여기가 다 궁궐이란다. 이제 저 문을 지나면 우와, 궁궐이다. 하하, 다 궁궐이래도 그러는구나. 하긴 놀랄만도 하지. 여기는 궁궐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이거든. 활짝 열린 문 안쪽에 으리으리한 건물이 서 있어요. 저기는 근정전이야. 이 궁궐에서 으뜸 가는 건물이지. 나라에 큰 행사가 열리고 임금님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이란다. 아저씨, 우리 가까이 가봐요. 만수는 근정전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와, 돌조각 좀 보세요. 다 동물이에요.
근정전 계단 앞에 다다른 만수가 입을 딱 벌렸어요. 맞아. 임금님과 궁궐을 지켜주는 동물을 새겨놓았단다. 잠깐만요. 무슨 동물인지 볼래요? 새 같은데? 주작. 동서남북을 지킨다고 여겨지는 네 가지 상상의 동물 중에서 남쪽을 지키는 붉은 새예요. 말이다. 힝. 어흥, 사자네. 호랑이인가? 해태,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화재와 재앙을 막는다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해치라고도 해요. 만수는 근정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까마득히 높은 천장 아래 황금빛 장식의 붉은 의자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아저씨, 저 의자 진짜 멋져요. 딱 봐도 알겠지? 바로 임금님이 앉는 어좌란다. 그런데 만수야, 네 친구들을 찾아야지. 아, 맞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봐요. 근정전, 온 나라의 신하가 모이는 조회나 새 임금의 즉위식 같은 큰 행사가 열렸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근정전이라는 이름은 부지런히 나랏일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아저씨, 여기는 어디예요? 만수가 또 다른 건물을 기웃거리며 물었어요. 어이쿠, 얘야, 떠들면 안 돼. 여기는 강령전이란다. 임금님이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쉬는 집이지. 여기에도 없고. 강령전, 임금이 생활하는 건물이에요. 강령전은 임금의 건강을 바라며 붙인 이름이에요. 왕비가 머무는 건물은 교태전이라고 했어요. 아저씨, 저기도 가봐요. 만수는 꽃나무가 우거진 계단 위로 뛰어올랐어요. 여기는 왕비님의 정원이야. 거기 솟은 건 굴뚝이고 방바닥을 덮이는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 만든 건데. 만수야, 내 말 듣고 있니? 아저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만수가 소리쳤어요. 아저씨,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찾았다! 아미산, 왕비가 머무는 교태전에 딸린 정원이에요. 흙을 쌓아 동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어 꾸몄어요. 교태전과 연결된 굴뚝이 솟아있어요. 이제 한 명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나한테 집히는 데가 있단다. 따라와 보렴. 아저씨는 만수와 친구들을 데리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궁궐 부엌이 소란스러워요. 이 녀석, 임금님 음식에 손을 대면 어떡하니? 맛있는 냄새가 나서. 소주방, 궁궐의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에요. 임금의 식사는 안 소주방에서, 잔치와 제사 음식은 밭 소주방에서, 간식은 생과방에서 마련해요. 하하, 내 말이 맞았지? 이제 다 찾았으니 어서 가자. 아이들은 아저씨를 따라 나섰어요. 만수만 빼고요. 저기 봐, 물 위에 집이 있어. 커다란 연못을 지나던 만수가 소리쳤어요. 집 아니야. 벽이 없잖아. 아니야. 2층 집이야. 엄청 커. 아저씨가 제잘거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휴, 얘들아. 저기는 경회루란다. 임금님이 잔치를 베푸는 곳이지. 잔치요? 그러면 노는 데네. 우리도 놀다 가요. 저기 가요. 경회루, 경복궁의 안쪽
경복궁의 연못 안에 있어요.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문과 벽이 없이 지은 누각이에요. 나라에 기쁜 일이 있거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에요. 아이들은 아저씨를 따라 경회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멋스러운 돌기둥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지요. 우와, 경치 좋다. 바람도 시원해. 아저씨, 우리 좀 더 놀다 가요. 만수의 말에 갑자기 아저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이쿠, 늦었다. 야단났네. 나 먼저 간다. 아저씨는 허겁지겁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아이들도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수문장 교대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두둥두둥 악대의 연주에 맞춰 수문군 아저씨들이 멋지게 행진해요. 얘들아, 저기 봐! 만수가 소리쳤어요. 아, 멋진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 아저씨가 빙그레 웃음 짓고 있네요. 아저씨다! 조선의 으뜸 궁궐 경복궁. 궁궐은 임금이 사는 집이에요.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처음 지은 궁궐이지요. 경복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근정전. 경복궁의 중심 건물이에요. 임금의 즉위식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등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열렸어요. 만수야, 어디였는지 기억나니?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가운데 가장 크고 높게 지은 문은 임금님만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강령전. 임금이 쉬거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소주방. 궁궐의 부엌이에요. 임금의 식사는 소주방에서, 간식은 생과방에서 만들었어요. 경회루. 경복궁의 연못 안에 있는 누각이에요. 임금이 자치를 베풀던 곳이에요. 아미산 정원. 왕비가 생활하던 교태전 뒤에 자리한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수정전.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집현전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에요. 사정전. 임금이 머물면서 신하들과 나랏일을 돌보던 곳이에요. 자경전. 조선 후기 궁궐의 큰어른인 대왕대비가 지내던 건물이에요. 경복궁 구석구석. 궁궐에 있는 그림이나 장식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경복궁 구석구석의 특별한 모습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아보아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요. 궁궐에는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동물 조각이 있어요. 해, 용, 봉황 등으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지요. 1월 오봉도. 조선시대 임금이 앉는 어좌 뒤편에 놓았던 그림이에요. 주로 병풍에 그렸는데 해는 임금을, 달은 왕비를, 5개의 봉우리는 임금이 다스리는 땅을 뜻해요. 칠조룡. 근정전 천장에는 황금색 용 2마리가 있어요. 발톱이 7개여서 칠조룡이라고 해요. 용은 세상을 다스리는 상상의 동물로 임금을 의미해요. 궁궐을 지켜주어요. 경복궁 안에는 많은 조각상이 있어요. 상상의 동물이나 신들이 궁궐과 궁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방신과 12지신. 근정전을 둘러싼 월대 난간에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방신, 청룡, 백호, 주작, 현무과 사방신과 함께 호랑이, 말, 소 등 땅을 지키는 12지신이 조각돼 있어요. 잡상. 궁궐 지붕에 내 귀에 얹어놓은 짐승 모양의 장식 기와예요.
나쁜 기운을 막고 건물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요. 해태. 광화문 앞에는 경복궁을 지키는 해태가 있어요. 해태는 옳고 그름을 가리고 화재와 재앙을 막아준다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철록. 영재교 옆에 있는 철록은 사슴을 닮았어요. 머리에는 뿔이 하나 달렸지요. 귀신이나 나쁜 기운이 궁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콩콩 사회 놀이터. 여기저기 궁궐 구경. 경복궁은 조선 건국과 함께 세워진 최초의 궁궐이에요. 경복궁의 주요 장소와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연결해 보아요. 임금이 일상을 보내며 잠을 자는 곳이에요.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고 나라의 큰 행사를 치르는 곳이에요. 왕비가 머무는 교태전 뒤편의 정원이에요. 교태전에 굴뚝이 있어요. 경복궁 연못 안에 세운 건물이에요. 임금이 연회를 베풀던 곳이에요. 거기 어디야?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세계의 자랑거리.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자랑거리를 알아보고 각 자랑거리의 생김새와 특징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세계로 가는 TV 거기 어디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친구들이 소개하는 각 나라의 자랑거리를 만나볼 텐데요. 특별히 지금 막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왈왈씨를 모셨습니다. 왈왈씨, 준비되셨죠?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거기 어디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저 뒤에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지붕 보이시죠? 양파 같다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록달록 동화 속 궁전 같지만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교회당 건물이에요. 바로 성 바실리 대성당이지요.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랍니다. 성 바실리 대성당의 예배 시간. 성 바실리 대성당 안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이 기도를 드려요. 새로운 친구가 보이네요. 거긴 어디입니까? 영국 런던입니다. 저는 빨간색 2층 버스를 타고 런던의 템스강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강가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은 영국의 국회의사당이에요. 커다란 탑시계에서 울리는 종소리도 유명하지요. 엘리자베스 타워의 자명종. 이 탑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타워예요. 탑시계 안에는 커다란 종이 있는데 가운데 큰 종은 1시간마다 4개의 작은 종은 15분마다 한 번씩 울려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예요. 까마득히 솟은 이 철탑이 바로 에펠탑이랍니다. 높이가 300m도 넘어서 파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지요. 파리 하면 에펠탑이죠. 에펠탑의 구조. 2층 지상 57m 시네막스 영상실. 3층 지상 112m 죘베른 레스토랑. 4층 지상 276m 전망대.
파리는 수많은 예술가가 살았던 도시예요. 멋진 미술관과 박물관도 아주 많아요. 전 세계의 보물이 모인 루브르 박물관에 꼭 들러보세요. 세계적인 박물관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 오신 걸 환영해요. 로마는 세계를 주름잡던 옛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오래전에 세운 건물들이 남아있지요. 이 동그란 건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원형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이랍니다. 조금 부서지긴 했지만 정말 크죠?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한 번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당시에는 검투사의 시합이나 사나운 짐승과의 결투가 펼쳐졌고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어요. 왈왈. 에구 깜짝이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라다으 왈왈. 아유 왈왈씨 좀 앉아주세요. 어서 이집트로 가보지요.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제 뒤편에 거대한 돌산은 피라미드, 제 옆에 커다란 돌 조각은 스핑크스예요. 사실 이 피라미드는 산이 아니라 옛날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왕의 무덤을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처럼 생긴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지요. 이집 왕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 황금관을 넣었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유명해요. 피라미드의 구조, 왕의 무덤방, 왕비의 무덤방, 입구, 지하방. 썩지 않는 미라 만들기. 1. 몸속 내장을 꺼내 항아리에 담고 소금과 소다를 덮어 몸의 물기를 빼요. 2. 뱃속을 리넨으로 채우고 몸은 붕대로 칭칭 감아요. 3. 미라를 여러 겹의 황금관에 넣어요. 왈왈씨, 어디 있나요? 여기는 중국의 만리장성. 어마어마한 게 궁금하시다면 여기 중국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곳은 바로 만리장성.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이에요. 꼬불꼬불 끝이 보이지 않죠? 다 쌓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2000년. 세계 최고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정말 놀랍군요. 만리장성의 길이. 만리장성은 중국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성벽이에요. 겹치거나 격가지로 뻗은 성벽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6,000km가 넘는다고 해요. 이곳은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세계 최고를 꼽으라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이곳을 빼놓을 수 없지요. 옛날 인도에 왕비를 무척 사랑한 왕이 있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왕비를 위해 무덤을 지었는데 그 무덤이 바로 여기 타지마할이에요. 멋진 궁전인 줄 알았는데 무덤이라니 놀랐나요? 그래도 정말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 타지마할을 지은 샤자하는 왕비의 관을 묘당의 한가운데 놓고 자신의 관은 그 서쪽에 놓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고 실제 무덤은 타지마할의 지하에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온 걸 환영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지나요?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구 도시 시드니예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오페라 하우스. 하얀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공연장이에요. 멋진 겉모습처럼 매일같이 멋진 공연이 열리지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내부. 오페라 하우스 안에는 오페라 극장, 콘서트홀 등 여러 개의 극장과 연주회장, 녹음실, 전시장,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사는 동물도 있어요. 캥거루, 코알라, 에뮤, 쿼카까지. 특별하고 신기한 친구들을 만나러 오세요. 반가워요. 여기는 뉴욕,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 활기가 넘치죠.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조각상이에요. 한 손에는 자유의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구조, 자유의 횃불, 전망대, 미국 독립선언서. 우와, 세계는 정말 넓고 볼거리도 가득하군요. 저는 다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게 무슨 일이죠? 하하, 이런 일이. 세계의 친구들이 놀러 왔네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를 소개해 볼까요? 세계의 자랑거리를 찾아봐요.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세계 지도에서 각 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건축물과 상징물을 찾아보아요. 엘리자베스 타워. 유럽의 섬나라 영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명종이 울리는 엘리자베스 타워가 있어요. 에펠탑.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는 높이가 300m도 넘는 철탑인 에펠탑이 있어요. 콜로세움. 이탈리아의 로마에는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있어요. 피라미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에는 산처럼 크고 뾰족한 모양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있어요. 성 바실리 대성당.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러시아에는 양파 모양의 지붕으로 유명한 성 바실리 대성당이 있어요. 만리장성.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인 만리장성이 있어요. 타지마할.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타지마할이 있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하얀 조개 껍데기 모양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CN타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가진 캐나다에는 로켓 모양의 전망대인 CN타워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는 한 손에 자유의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템플로 마요르. 중앙 아메리카의 멕시코에는 고대 아즈텍 왕국의 신전인 템플로 마요르 유적이 있어요.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이 뻗어 있는 페루에는 산 꼭대기에 돌을 쌓아 만든 도시 마추픽추가 있어요. 구세주 그리스도상. 브라질의 코르코바도 산 꼭대기에는 두 팔을 벌리고선 거대한 예수상이 있어요. 세계의 자랑거리를 구경해요.
세계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아요. 어떤 모습인지 사진으로 감상해 보아요. 무엇이 가장 멋진가요? 성 바실리 대성당.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 건물이에요. 높이와 모양이 다른 아홉 개의 예배당이 알록달록한 양파 모양의 지붕으로 덮여 있어요. 엘리자베스 타워. 영국 국회의사당 북쪽 끝에 있는 시계탑과 대형 시계를 부르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빅벤으로 불렸는데 2012년 엘리자베스 타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에펠탑. 프랑스의 건축가 에펠이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만든 철탑이에요. 꼭대기의 전망대에서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는 옛날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까지 차지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콜로세움은 로마인들이 지은 원형 경기장으로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던 곳이에요. 피라미드. 옛날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의 무덤이에요. 수천 년 전 돌을 쌓아 만든 것인데 얼마나 큰지 가장 큰 것은 높이가 50층 건물과 비슷할 정도예요. 지금은 약 80개가 남아있어요. 타지마할. 옛날 인도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를 위해 만든 무덤이에요. 10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대리석과 보석을 실어 날랐고 다 짓는데 22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구 도시 시드니에는 예술 공간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구 도시 시드니에 있는 예술 공간이에요. 하얀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모양이 파란 바다와 잘 어울려 무척 아름다워요. 자유의 여신상. 미국 뉴욕에 있는 조각상이에요.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어요. 왕관의 뿔은 세계의 7대륙을 의미해요. 만리장성. 중국 북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고치고 덧붙여 짓기를 2000여 년이나 계속했다고 해요. 중국 북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고치고 덧붙여지기를 2000여 년이나 계속했다고 해요. 오늘날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로 꼽혀요. 콩콩 사회 놀이터. 어떤 자랑거리일까? 세계의 친구들이 나라의 자랑거리를 소개해요. 설명에 알맞은 자랑거리를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아요. 러시아에는 9개의 알록달록한 지붕을 가진 교회당이 있어. 성 바실리 대성당. 프랑스에는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철탑이 있어. 에펠탑. 인도에는 궁전처럼 생긴 왕비의 무덤이 있지. 타지마할. 이집트에는 돌을 산처럼 쌓아 만든 왕의 무덤이 있어. 피라미드.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이 있다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길도 나 있지. 만리장성.